학생 여러분, 오늘은 2학기 통합과학 수업 13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에 부교재 90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설명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90쪽의 개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라고 하네요. 지구는 구형이므로, 즉 공모양이므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적다라고 쓰시면 되죠. 적다. 적도보다는 극지방으로 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감소하죠. 따라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해서 지구는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죠.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시죠. 그림은 물의 순환 과정을 연간 이동량으로 나타낸 거다.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네, 태양 복사 에너지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주시고요. 다음에 A라고 하는 거는 몇 단위인지 한번 구해보라고 하네요. A라고 하는 거는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물의 양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육지를 생각했을 때 육지로 공급되는 거는 강수에 의한 96이죠. 96. 근데 증발로 지금 60이 나갔고 나머지는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증발로 60이 나가고 나머지 A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다로 나가는 양이니까 96에서 60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36이다. 36.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우리 3번 한번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에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 물어봤는데 한번 봅시다.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 직권에서는 석회암, 수권에서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 HCO3-죠. 생물권에서는 유기물로 존재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판과 판의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의 종류는 뭐가 있고 경계에서 나타나는 지형에는 뭐가 있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교재는 97쪽을 네, 펴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판과 판이 있다고 할 때 서로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발산형 경계가 형성이 되고요. 다음에 판과 판이 서로 모여드는 그런 경계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가 되고요. 다음에 서로 어긋나면서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여드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보존형 경계도 있다. 어긋나면서 이동하는 보존형 경계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 그림이 있죠. 여기 세 개 그림으로 일단 경계를 나눠봤는데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은 서로 멀어지고 있죠. 멀어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그림, 얘는 발산형 경계를 나타낸 거다. 발산형 경계에 맨 끝에 있는 거, 얘는 서로 모여들고 있죠. 얘는 그래서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은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긋나면서 나란하게 이동하죠. 얘는 그래서 보존형 경계다.
보존형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러한 경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형들이 나와 있죠.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봅시다. 1번에 보면은 지금 열도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안에 박스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호상열도라고 써주세요. 호상열도. 호상열도는 해고하고 나란하게 섬들이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지형을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판과 판이 특히 대륙판과 해양판 이런 것들이 만날 때 호상열도가 잘 생겨요. 이런 게 생긴다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번은 해구라고 나와 있죠. 해구. 밑에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해구라고 하는 거는 깊은 해적 골짜기를 해구라고 한다. 깊은 해적 골짜기를 해구라고 하더라. 일본 해구, 마리아나 해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해령이라고 나와 있죠. 해령. 여기 보시면 해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령은 각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거대한 해저 산맥을 얘기한다.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해저 산맥을 얘기하더라.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 뭐라고 쓰시냐면은 변환단층이라고 써주세요. 변환단층. 요 변환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판들의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지층이 어긋나면서 끊어진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해령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얘네가 일렬이 아니고 대부분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령에서는 이제 판과 판들이 멀어지는데 요 사이 이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에서 마찰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은 습곡산맥. 5번에는 뭐라고 쓰시냐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습곡이라고 써주세요. 습곡산맥. 여기 또 쌤이 써주니까 이거 보셔도 되고요. 습곡산맥. 습곡산맥은 주로 양쪽과 양쪽이 서로 미는 힘이 같을 때 판과 판들이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맞물려서 올라가서 생긴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지층이 솟아올라서 다른 말로 그걸 융기라고 하는데 융기에서 형성된 그런 산맥이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습곡산맥에 속하게 돼요. 다음에 6번에 열곡대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열곡대라고 하는 건 폭이 좁고 V자 모양인 그런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역을 우리가 열곡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대표적인 열곡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요 그림 보시고 어떤 게 발산이냐, 보존이냐, 수렴인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발산형 경계부터 알아볼게요. 발산형은 두 판이 서로 밀어내는 경계를 우리가 발산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밀어낼 수도 있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밀어낼 수도 있고 대륙판이 서로 밀어내서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밀어서 양쪽으로 이제 멀어지면서 생기는 거 한번 볼게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해령이 만들어지더라. 해령이 만들어지더라. 예를 들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요. 대서양 중앙해령도 있고요. 동태평양 해령도 있다. 이런 지역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해령들이 만들어지고요. 해령에는 V자 모양의 열곡이 많이 발달합니다. 또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천발 지진은 얕은 지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원의 깊이가 얕은 거, 그걸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발산형 경계 중에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는 그런 곳도 있는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지면서 열곡대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되게 유명한 데가 동아프리카 열곡대다.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가 만들어지고, 해안과 해양이 멀어질 때는 해령이라고 하는 이런 게 생성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발산형 했으니까 수렴형 한번 보시죠. 수렴형. 여러분 글자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봅시다. 여러분 이제 수렴형 경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렴형이라고 하는 건 판과 판이 서로 이제 모여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서로 가까워지는 그런 경계를 우리가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수렴형은 크게 판과 판이 만날 때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섭입형이 있고요. 섭입형. 또 밑에 좀 이따가 할 건데, 서로 이제 한 판이 한 판 밑으로 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밀도가 비슷해서 맞물려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할게요. 그러면 섭입형은 이제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섭입이 있고요. 다음에 해양판이 서로 만나서 마찬가지로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껴 들어가는 그런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껴 들어가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섭입이라고 해요. 섭입해서 해구나 호상열도, 습곡산맥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해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일본 해구를 예로 들 수가 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밑으로 이렇게 껴 들어가죠. 그러면서 마찰이 많이 생기니까 마그마도 생성될 수가 있겠죠. 마찰에 의한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그마가 생성되고요. 화산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대륙판 쪽에서 많이 일어나더라. 대륙판 쪽에서. 왜냐면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껴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마찰 때문에 마그마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은 화산이 되니까 대륙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죠. 다음에 지진도 많이 발생하는데, 마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깊은 쪽 지진도 발생하고 얕은 깊이의 지진도 발생하죠. 그래서 천발 지진도 발생하고 신발 지진도 발생한다. 천발은 얕은 깊이, 신발은 깊은 깊이, 이런 게 발생하고요. 해구 쪽은, 즉 이쪽 있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얕고 진원의 깊이가 얕고, 다음에 대륙 쪽은 깊다.
해구 쪽은 그래서 천발 지진, 대륙 쪽은 신발 지진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거의 똑같아요. 다만 대륙판의 역할을 해양판 중에서 밀도가 작은 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밑으로 섭입하더라. 똑같이 해구랑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요. 화산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밀도가 더 작은 판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아까 대륙판 쪽에서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지진도 천발 지진도 발생하고 신발 지진도 발생하더라. 신발 지진도 발생하더라. 다음에 우리 1학년 친구들 수렴형이긴 한데 서로 모여드는 거긴 한데 판이 다른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밀도가 비슷해서 맞물려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알아볼게요. 그걸 우리가 충돌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대륙판이 서로 만날 때, 수렴할 때 생기는 그런 지형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두 대륙판이 충돌해서 대규모 습곡산맥을 만들게 되죠.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이 경우는 화산활동이 거의 없다. 근데 지진은 발생하죠. 그래서 천발 지진에서 중발 지진까지 발생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보존형 경계 한번 알아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 좀 필기할 게 조금 많죠? 네,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어긋나는 방향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령이 이렇게 있으면 해령에서는 양쪽으로 판들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런데 이 부분은 서로 이제 이동하는 방향이 이제 나란하게 반대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발생하죠. 이런 지형에 변환단층이 생긴다. 그래서 발산하는 판의 이동 속도 차이로 해령이 끊어지는데 그때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변환단층이 발달하더라. 해령은 이렇게 있는데 변환단층은 이렇게 발생하니까 서로 이제 수직이죠. 이렇게 발달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이 있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다. 샌 안드레아스라고 하기도 하죠. 영화 이름이기도 한데 이런 단층이 있고요. 화산활동은 없다. 화산활동은 별로 없고요. 다음에 천발 지진이 발생하더라. 네, 여러분 오늘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볼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빠이.